노다지 썰전입니다. 네, 오늘은 1988년에 설립된 자동차하고 또 중장비 부품 전문 기업이죠. 태양기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내 주요 완성차 업체의 핵심 협력사로 출마해서 최근에는 그 친환경차 부품 그리고 글로벌 중장비 시장 쪽으로 아주 빠르게 영역을 넓히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논점은 이겁니다. 태양기계의 미래, 과연 밝은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 아니면 내재된 위험 요인이 좀 더 크다고 봐야 할까? 저는 태양기계의 성장 잠재력에 좀 더 주목하는 입장입니다. 네, 저는 반대로 태양기계가 지금 직면한 그 만만치 않은 시장 환경과 여러 위험 요인들을 중심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태양기계의 미래가 상당히 밝다고 보는데요. 첫째로 미래 핵심 동력이 될 친환경차 부품 시장을 아주 성공적으로 선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 주요 완성차 업체로부터 벌써 전기차, 수소차 관련 부품 50종 수주를 완료했고요. 특히 그 부가가치가 높은 수소전기 트럭 부품 같은 경우는 경쟁사보다 거의 100% 이상 높은 수주율을 기록하면서 시장을 딱 잡았거든요. 이건 기술력과 시장 선점 효과를 보여주는 아주 명확한 증거라고 생각하고요. 둘째는 그 글로벌 확장 성과가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세계 1위 중장비 업체의 1차 협력사로 등록돼서 작년 2024년이죠. 그때 약 8억 원의 매출을 이미 올렸고 일본 쪽 중장비 업체하고도 협력을 시작했어요. 이게 안정적인 국내 매출 기반 위에 해외 거래처 다변화가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 다각화 노력도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중장비 부품으로 영역 넓힌 건 물론이고 써네일스케어나 썬에어케어 같은 그런 독자 브랜드를 통해서 새로운 성장 엔진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2025년 상반기 실적, 그러니까 매출 198억 원에 영업이익률 8.5%, 이것도 상당히 견조하고 또 꾸준히 연구개발 투자하는 것도 미래를 밝게 보는 이유입니다. 네, 물론 그런 긍정적인 신호들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위험 요인들을 저희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2025년 글로벌 자동차 판매 성장률 전망치 자체가 한 3% 정도로 좀 둔화될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잖아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도 있고요. 이러면 국내 시장 성장세도 좀 주춤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국내 전기차 보조금 축소 가능성이라던가 미국이나 유럽 같은 해외 주요국의 정책 변화, 이런 것들은 태양기계의 주력 사업인 자동차 부품 분야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결국은 완성차 업체 간의 경쟁 심화로 이어질 테고, 그러면 태양기계 같은 협력사에게는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더 큰 문제는 제가 보기엔 매출 구조의 편중입니다.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특정 품목, 그러니까 차량의 그 주던족 브레이크 같은 이런 핵심 구조 부품들이 매출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특정 국내 완성차 업체에 대한 매출 의존도 역시 61.9%, 여전히 상당히 높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 해당 고객사의 생산량 변동에 따라서 회사 실적이 크게 출렁일 수 있다는 그런 구조적인 약점을 안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헬스케어 같은 신사업들, 물론 방향성은 좋지만 아직 그 성과를 판단하기에는 너무 이르지 않나 싶어요. 본업과의 시너지 효과도 아직은 좀 불분명하고요. 자칫 잘못하면 핵심 역량 강화에 써야 할 자원을 분산시킬 우려도 있어 보입니다. 글로벌 중장비 시장 진출도 작년에 8억 원 매출이면 회사 전체 규모에 비춰볼 때는 아직은 좀 미미한 수준이라고 봐야겠죠? 네, 흥미로운 지적이십니다만 그 친환경차 부품의 높은 수주율은 단순히 초기 성과 이걸 넘어서 기술력에 기반한 확실한 시장 선점 효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장기적인 경쟁 우위를 이미 확보했다고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거죠. 그 기술력 자체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 같은 정책 변수나 또 경쟁은 계속 심화될 텐데, 이런 환경 속에서 현재의 그 높은 수익성을 과연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좀 의문이 남고요. 시장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지 않습니까? 글로벌 중장비 시장의 경우를 보면요. 세계 1위 업체의 1차 협력사가 되었다는 그 사실 자체에 좀 더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건 국제적으로 기술력과 품질 관리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뜻이고요. 이게 앞으로 더 많은 차종으로 확대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거든요. 물론 상징적인 의미는 크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8억 원이라는 매출 규모는 아직 회사 전체로 봤을 때는 기여도가 좀 미미하죠. 이게 정말 의미 있는 성장 동력이 되려면 훨씬 더 큰 규모의 추가 수주가 있거나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 능력이 먼저 증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좀 기대감 수준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사업 다각화, 특히 헬스케어 같은 분야는 당장의 성과보다는 미래를 위한 투자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독자 상품 개발은 기업의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시도라고 봅니다. 저는 그 지점에서 좀 시각이 다른데요. 본업과의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그런 신사업에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최선의 선택일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성공 여부가 아직 불투명한 분야보다는 오히려 지금 잘하고 있는 핵심 사업의 경쟁 우위를 더 확고하게 다지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물론 거시경제나 정책 변화 같은 외부 위험 요인이 있다는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태양기계는 거래처 다변화라던가 고부가 가치 친환경 부품 확대, 또 R&D 강화라는 아주 뚜렷한 전략으로 이런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역량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또 경기 변동에 민감한 이 산업의 특성, 그리고 신사업의 불확실성이라는 이런 내부 과제가 있는 상황에서 외부 환경까지 악화된다면 그 충격이 예상보다 더 클 수도 있다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 전인 태양기계가 친환경차 부품 시장에서의 그 경쟁 우위, 그리고 글로벌 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또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지속 성장의 기반을 잘 다졌다고 평가합니다. 저는 반대로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이라던가 특정 고객 및 품목에 대한 높은 의존도, 그리고 아직은 좀 검증이 필요한 신사업 등 넘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명확하게 존재한다고 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에서 보셨듯이 태양기계의 미래에는 분명 기회와 위험이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한쪽 면만 보기보다는 이 양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판단해야 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태양기계가 가진 강점과 또 안고 있는 약점, 그리고 계속해서 급변하는 외부 환경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앞으로의 행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다양한 관점에서 태양기계의 미래를 함께 전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노다지 썰전,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